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타니는 어제 WBC 결승전을 앞두고 클럽하우스 스피치를 합니다. 오타니가 한 말의 핵심은 오늘 하루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한 동경을 버리고 승리만 생각하자였습니다. 이는 대회 시작에 앞서 이제는 세계 최고를 꿈꾸지 말고 세계 최고가 되자고 한 구리야마 감독의 일성과 같았습니다. 오타니의 니포넴 시절 감독으로 오타니에게 이도류를 제안해 메이저리그 직행을 막았으며 오타니의 WBC 출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리야마 감독은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대표팀 전임 감독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요.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후르타와 이치로가 있습니다. 2016년 OPS 1.0과 1점대 ERA를 찍고 퍼시픽 리그의 MVP가 된 오타니는 일본 시리즈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행가레 투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일본의 마지막 우승 카운트를 잡고 MVP가 됩니다. 페리 미나시안 에인절스 단장이 순전히 그의 결정이라고 밝힌 오타니의 결승전 등판은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 자체였는데요. 오타니가 상대한 마지막 타자가 하필이면 트라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타니와 트라웃의 승부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오타니는 초구로 88마일 슬라이더를 던졌고 볼이 선언됩니다. 스트라이크가 필요했던 오타니는 2구로 100점 0마일의 포심을 한가운데 던졌고 트라웃은 헛스윙을 합니다. 3구로 99.8마일 포심을 던지지만 볼이 되면서 투볼 원스트라이크에 몰린 오타니는 99.8마일 포심을 다시 한가운데로 던졌고 트라웃은 또 헛스윙을 합니다. 오타니가 투투피치로 던진 공은 101.6마일이 찍힘으로써 이탈리아전에 102.0마일에 이어 스태캐스트로 측정된 오타니의 구속 중 두 번째로 빠른 공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풀카운트가 됩니다. 오타니와 트라웃의 대결이 허무하게 볼넷으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6번째 공을 던진 오타니는 87마일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돌려보냈고 트라웃이 헛스윙을 함으로써 오타니는 대회의 문을 열고 대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트라웃은 오타니는 한 판을 이겼을 뿐이다며 서력을 다짐했고 오타니는 3년 후 2026년에 열리는 다음 WBC 참가를 선언합니다. 오타니의 마지막 삼진이 더 대단했던 건 단순히 현역 최고의 타자인 트라웃이라서가 아니라 트라웃이 메이저리그에서 12시즌을 뛰는 동안 포스트 시즌을 포함한 6174타석에서 헛스윙 3번을 하고 삼진을 당한 게 24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가운데 포심을 2번이나 놓친 트라웃은 오타니가 던진 마지막 슬라이더에 방망이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타니가 던진 이 공은 MLB.com 게임데이의 스위퍼로 표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타니가 던진 그 공, 스위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나고 베이스볼 서번트의 투수 오타니 페이지에는 갑자기 스위퍼라는 구종이 등장합니다. 오타니가 던진 39.6%의 슬라이더 중 37.4%가 스위퍼로 분류되고 나머지 2.2%가 슬라이더로 나뉜 거였는데요. 오타니가 던지는 스위퍼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구종입니다. 2007년 샌디에고의 4라운드 지명선수로 클리브랜드 투수 제이크 웨스트브룩이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한 삼각 트레이드 때 클리브랜드로 가게 된 클루버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14년 사이영상을 수상합니다. 2015년 크라이 시즌을 보낸 클루버는 2016년 포스트 시즌에서 3번이나 3일 휴식 등판을 하는 등의 영웅적인 활약을 했고 2017년에는 두 번째 사이영을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건 클루버의 결정구가 스태캐스트에는 커브로 나오는 반면 피치 FX에는 슬라이더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클루버는 내가 던지는 공은 커브도 슬라이더도 아닌 브레이킹 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커브보다는 더 많이 횡으로 휘고 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훨씬 오래전부터 쓰여온 슬러브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슬러브는 슬라이더도 커브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공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원래 슬러브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건 드라이스데일이 던지는 정체불명의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1년
다저스에는 투라이넨 슬라이더 열풍이 붑니다. 투라이넨이 던지는 슬라이더를 너도 나도 배우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템파베이가 방출한 선수였던 에반 필립스는 이 공을 통해 불펜 에이스가 됐고, 훌리오 우리아스도 원래 던지던 커브에 횡적인 변화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아스의 커브는 베이스볼 서번트에는 슬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투수는 커브 투수에서 슬라이더 투수로 변신한 앤드류 히니였는데요. 다저스와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한 히니는 양키스 불펜에서 배운 새로운 슬라이더를 다저스에 와서 완성합니다. 히니는 부상으로 72이닝에 그치고 타선이 두 바퀴 돌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새로 장착한 슬라이더만큼은 피안타율 1할 7푼, 헛스윙률 44%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양키스에서도, 아니 다저스보다도 더 빨리 새로운 슬라이더 열풍이 불어 네스터 코르테스, 클레이 홈즈, 마이클 킹이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양키스는 이 공을 소용돌이라는 의미의 위얼리라고 불렀지만 다른 구단들은 홈플레이트를 쓸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스위퍼로 부르게 됩니다. 다저스와 양키스 외에도 휴스턴과 시애틀이 스위퍼 보급에 앞장섰고, 시애틀은 똑같은 유형의 투수로 채우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불펜을 스위퍼 투수로 도배하게 됩니다. 사실 스위퍼라는 공은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는 공입니다. 자이로 슬라이더가 홈으로 크게 떨어지는 종 슬라이더라면 스위퍼는 횡으로 크게 휘는 횡 슬라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스위퍼는 횡으로 휘는 무브먼트가 일반적인 슬라이더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횡으로 더 크게 휘는 슬라이더입니다. 커터가 횡적인 변화가 짧은 슬라이더라면 스위퍼는 커터의 대척점에 있는 슬라이더입니다. 과거 횡 슬라이더는 종 슬라이더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완이 횡 슬라이더를 던지면 우타자에게는 바깥쪽으로 던질 수 있지만 좌타자에게는 못 맞는 공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몸쪽으로 찔러넣기가 어려웠고, 이에 좌타자의 몸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종 슬라이더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횡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는 스위퍼가 갑자기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유는 타자들의 접근법 때문입니다. 쉬프트의 시대가 도래하자 피츠버그는 AJ 버넷을 필두로 싱커가 주무기인 땅볼 투수들을 통해 땅볼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땅볼 혁명으로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투수들은 모두가 로이 할러데이처럼 던지려고 했고, 타자들은 낮은 공을 퍼올리는 어퍼스윙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타자들이 어퍼스윙을 장착하자 투수들은 어퍼스윙의 쥐약인 하이패스트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타자와 투수의 높낮이 대결이 시작됐고, 하이패스트볼과 짝을 이루는 종 슬라이더 역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횡적인 변화의 공이 더 많은 삼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높낮이에 신경이 곤두선 타자들에게 횡적인 변화의 공을 던지게 되면 타자들의 방망이가 저절로 따라 나온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포싱 그립을 잡는 일반적인 슬라이더와 달리 스위퍼는 투심 그립을 잡기 때문에 스위퍼는 투심, 싱커를 던지는 투수에게는 더 효과적인데요. 공이 날아오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싱커와 스위퍼가 동일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휘기 때문에 최고의 터널링을 이루는 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정체가 밝혀진 스위퍼와 함께 싱커를 주로 던졌던 클로버의 피칭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스위퍼가 모든 투수에게 어울리는 구종은 아닙니다. 스위퍼는 릴리스 하이트가 높지 않고 패스트볼의 회전 효율이 떨어지는 투수일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스위퍼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브랜든 사가라 코치가 존 그레이와 데인 더닝을 콕 집어 스위퍼를 이식했던 이유입니다. 텍사스는 브루스 보치 감독이 마이크 매덕스 코치를 데려오면서 사가라 코치를 해임했지만 다저스에서 스위퍼의 맛을 본 앤드류 히니를 영입하는 것으로 스위퍼의 전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타니 역시 포심의 회전 효율이 76%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퍼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수인데요.
여기에 지난 시즌 중반부터는 싱커를 던지기 시작함으로써 스위퍼의 위력을 더 높였습니다. 심지어 오타니는 스위퍼를 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공략할 수 있다 보니 높은 코스로 슬라이더, 아니 스위퍼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투수가 됩니다. 오타니는 그동안 고전했던 휴스턴에게 스위퍼를 처음 보여준 지난해 4월 경기에서 6이닝 12K 1피안타 무실점으로 휴스턴 타자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당시 휴스턴 타자들은 우타자들은 높게 들어오는 슬라이더에, 좌타자들은 바깥쪽을 타고 들어오는 백도어 슬라이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오타니가 던진 슬라이더는 횡적인 변화가 큰 스위퍼였기 때문에 보통의 슬라이더보다 더 먼 곳에서부터 뒷문을 열고 들어왔고, 또한 높게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보통의 슬라이더와 달리 높은 코스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WBC 준결승에서 일본 타자들은 오타니의 스위퍼만큼이나 횡적인 변화가 큰 패트릭 산도발의 슬라이더에 고전하게 됩니다. 스위퍼의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인구의 반발력을 떨어뜨리고 쉬프트를 무력화하면서 타자들이 공을 퍼올려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이패스트볼이 통하지 않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스위퍼가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쉬프트에 제한이 걸린 2023년은 스위퍼 대유행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스위퍼의 시대에 앞장선 투수 중 한 명이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